저희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적 분학 문제는 그냥 그림 정리를 이제 사용하시는 문제가 나왔고요. 뭐 그림 정리 읽어두면 이제 C가 뭐 구분적으로 매끈한 이제 단순 빼곡선이고 뭐 C로 둘러싸인 영역을 뭐 D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변수 함수 PQ가 다 D에서 뭐 연속인 1차 편도 함수들을 다 가지면 요 선적분값하고 이 중적분값이 이제 값이 같다라는 거고, 이쪽이 이제 물론 상수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상수하고 이 뒤에 넓이를 곱한 게 이 우변에 이제 그 적분값이 되고, 뭐 지금 1번 문제 상황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상황도 이쪽에 이제 상수값이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계산상 나오게 돼.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뭐 따름 정리 같은 경우도 얘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1이 나오는 경우면 정확하게 우변이 이제 뒤에 넓이 값이 물론 돼요. 그래서 뭐 따름 정리 상황이 아까 그림 정리에 나왔던 여기 QX하고 PI를 뺀 것이 이제 1이 되는 뭐 예제 상황들이 3개 써 있어요. 이런 PQ들이 아까 그 편미분에서 뺀 것들이 이제 1이 되는 예제들에 해당하는 상황들이고, 결국 얘네들에 대한 PQ에 대해서는 결국 이 값이 결국 1을 이제 적분한 뭐 넓이 값이 된다. 뭐 그대로 따라오는 내용이 돼. 그리고 이제 저희 첫 번째 기입형 문제가 이 부분 값을 이제 묻는 게 나와서 결국 이 부분 값은 뭐 2를 곱하면 결국 2 곱하기 이제 넓이 값이 된다. 뭐 그 상황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기입형 문제가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요 선수값을 묻고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이제 그림 정리를 쓰게 됐을 때,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한 거 1, 뭐 얘를 y로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그 1하고 마이너스를 빼면 결국 2가 돼서 결국은 얘가 결국 2 곱하기 이제 d의 넓이가 된다. 뭐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그림 상황에서 여기 안에 있는 넓이가 결국 d의 넓이고, 여기 선적분값은 이제 그 d의 넓이의 결국 2배로 이제 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도 또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d의 넓이를 구하면 거기다 2배를 한 게 이 선적분 값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결국 이 d의 넓이를 결국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 넓이를 결국 이제 구하시면 결국 이 사각형 넓이에서 이 부분을 뺐을 때 정확하게 이쪽 뭐 뒤에 반쪽에 해당한 넓이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게 돼.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빨간 선으로 둘러싸인 뭐 이쪽 부분의 넓이를 그대로, 얘가 x값이 결국 1이니까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 뭐 양변에 3분의 1승 하시면 y가 x의 3분의 2승이고, 그래서 이 y를 그대로 적분을 영일 구간에서 한 이쪽 부분 적분값을 구하시면 이제 5분의 3이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얘가 5분의 3이니까 1에서 5분의 3을 뺀 게 이 뒤에 반쪽에 해당하는 넓이고, 결국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뒤의 넓이가 이거 2배가 돼. 그래서 뒤의 넓이는 이 값이 되고, 그럼 5분의 2니까 5분의 4고, 뒤의 넓이는 5분의 4고, 이제 선적분 값은 이 뒤의 넓이의 2배니까 이 선적분 값은 이제 5분의 8이다 라고 하시면 돼. 이거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뭐 다음 미기 기입형 문제는 곡선 감마식이 지금 주어져 있고, 이제 T0 지점에서의 접 벡터하고 여기 유기사 벡터가 이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그래서 결국 이제 미분을 하고 결국 이제 T0를 결국 넣어 보시면 끝에 좌표가, 어차피 T0를 넣어도 끝에 좌표가 당연히 2가 나오고, 이런 유기사 벡터하고 결국 평행하려면 상수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둘이 상수배 관계가 성립하려면 뭐 끝에 좌표를 보면 여기에 2배 한 거랑 정확하게 같아지는 상황이 돼야 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분하고 T0를 넣고 2배를 해야 뭐 끝에 좌표가 결국 4가 되고, 그게 결국 유기사랑 같아지게 되는 뭐 T0를 찾으시면 돼. 그래서 뭐 6하고 여기가 같고 여기 가운데 길을 같게 하는 뭐 T0를 찾으시면 뭐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돼. 뭐 그렇게 이제 2분의 파이를 이제 찾으시면 되고, 뭐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연료를 묻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점에서 연료를 구하는 식을 그대로 계산을 마치시면 뭐 마이너스 13분의 2가 나오게. 그래서 그럼 평행하다라는 상황에 맞춰서 T0 구하고 뭐 점을 찾았기 때문에 연료를 구하시면 돼.
예, 뭐 다음 대수 기입형 문제는 저희가 질문 중에 하나는 저 대칭군에 있는 뭐 원소의 유수를 묻는 게 질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뭐 둘을 이제 연산시킨 거에 대한 뭐 유수를 구할 때 뭐 여기 시그마하고 타우가 이제 더 서로서 관계가 됐을 때는, 여기서 서로서 관계라는 거는 뭐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들하고 여기에 써진 숫자들은 이제 겹치는 숫자가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명제는 1이라는 숫자가 이제 겹쳐져 써져 있고, 이제 저런 관계는 물론 서로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서 관계가 아니고, 뭐 이때는 얘의 위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물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서로서 관계에 있을 때는 뭐 시그마의 위수 따로 구하고, 뭐 이 타우의 위수 따로 구하고, 그 값들의 최소 공배수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서 관계일 때 여기 시그마에 적힌 숫자들하고 이제 타우에 적힌 숫자들이 이제 겹치는 게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위수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이렇게 겹치는 숫자가 있는 서로서 관계가 아닐 때는 윗줄처럼 물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서로서 관계로 뭐 다시 쓰든지 해서 뭐 다시 구하셔야 돼. 물론 구해보시면 이건 3이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한 군에 있는 원소의 이제 유수값을 묻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뭐 그럴 때는 그냥 이 A를 G1이란 군에서 유수값을 구하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B라는 원소를 G2라는 군에서 유수값을 구하고, 역시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A를 그냥 G1에서 유수 따로 구하고 B를 G2에서 유수 따로 구해서 그 값들에 대한 최소 공배수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는 뭐 G1하고 G2가 뭐 가한이든 비가한이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모든 군에서 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기입형 기출문제에도 이제 뭐 비가한 군이 2개 중에 끼어 있는데 뭐 관계 없어요. 비가한 군이든 가한 군이든 무관하게 언제든지 다 사용이 되는 개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보실 명제를 그냥 적어 드렸는데, 여기 이제 비교해 보실 명제는 여기 직접한 군에서 쓰는 명제가 아니라 이제 군 하나에서 여기 원소들끼리 연산시킨 거에 대해서 위수 구하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명제를 잠깐 읽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요 G가 이제 가한 군일 때 이제 성립하는 명제예요. 그래서 비가한 군에서는 성립하는 보장이 없는 명제고, 이제 가한 군 G일 때, 그리고 A의 위수랑 이제 B의 위수를 이용해서 뭐 A, B를 연산시킨 거의 위수를 이제 따지는 상황을 하실 때, 여기 A의 위수 구한 거랑 B의 위수를 구한 것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 값하고 이 A, B를 연산시킨 거 위수하고 둘이 이제 나누는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2가 나오면 얘는 뭐 12를 위수로 가질 수도 있지만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6을 가질지 뭐 3을 가질지 아직 보장이 안 돼 있. 그래서 이제 약수 값으로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한군이면서 여기 R하고 S가 이제 더 서로서 관계까지도 되는 그런 RS일 때는 뭐 그때는 이 위수값하고 이제 최소 공배수 값이 이때는 또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니은번하고 사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명제고, 어쨌든 지금 다음 기입형 기출문제는 그냥 직접한 군에서 원소의 수를 구할 때 뭐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기입형 문제를 보시면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SO에 있는 뭐 원소를 하나 주고 이제 유수값을 하나 묻고 있는데, 뭐 얘를 이제 뭐 서로서 관계가 되도록 이제 표현을 이제 다시 써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겹치는 숫자가 없도록 이제 충분히 써보실 수 있고, 그럼 이제 따로따로 유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2, 4의 위수 당연히 뭐 3이고, 뭐 3, 5의 위수 당연히 2고, 물론 최소 공배수는 이제 6이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시그마 위수를 물었는데 이제 바로 6이다 라는 걸 구하실 수 있고, 이제 다음 질문은 요 직접한 군에 있는 원소에 대한 위수를 묻고 있는데, 그냥 시그마를 SO에서 위수 구하고 여기 9를 Z12에서 위수 구해서 그걸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를 SO에서 위수 구하는 값은 이미 구했는데 6이고, 그 다음에 9를 Z12에서 위수 구하는 거니까 뭐 정의대로 9를 계속 더해서 9, 18, 27, 뭐 36 그렇게 더해 나가시면 될 텐데, 9를 4번을 더하시면 이제 36이 되고 Z12에서 0이 되고 4가 되겠지. 그럼 뭐 둘의 최소 공배수는 이제 12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ZN에서 이제 그 구의 유수를 구할 때 물론 이제 구를 반복적으로 이제 더해 나가시면서 구하셔도 되고, 예, 전체 유수를 최소 공배수랑 나누어서 구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 전체 유수를 최대 공약수랑 나눠서 이제 구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3이고 나누시면 4고, 뭐 이렇게 구하시든 뭐 구를 반복적으로 더해서 구하시든 뭐 편하신 대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은 뭐 SN에 있는 원소를 유수 구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뭐 직접강군에서 이제 원소 유수를 구하는 게 질문 중에 하나로 있어서 뭐 이걸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가항군 내에서 성립하는 명제도 뭐 참고적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A형 서술형 문제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수론 서술형 문제는 일단 뭐 사용하는 개념 중에 이제 오일러 정리가 있는데, 그냥 오일러 정리 A하고 M이 서로소 관계에 있을 때는 A의 오일러함수 값만큼 거듭 곱한 게 이제 법 M에 대해서 일과합동이다. 이제 부분적으로 오일러 정리를 사용을 하고,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제 소수를 2개 곱한 법에 대한 이 합동방정식하고 각각 소수법에 대한 이 2개 합동방정식이 서로 이제 동치 상황이 되게 하는 이제 A, B를 결정하는 게 지금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론 이 A, B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 조건을 보시면 이제 제한 범위를 둬놔서 그냥 유일하게 하나씩 다 결정하시는 값이 나와요. 예. 우선 여기 25의 99승을 법 19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A로 쓰시고, 법 13에 대해서 정리한 걸 이제 B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19법과 이제 13법에 대해서 각각 뭐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이 제한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19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을 하실 때는 물론 6은 이제 19법에 대해서 쓰시면 이제 6하고 이제 25는 합동이고, 그래서 밑을 뭐 6이라고 바꿔 쓰시면 물론 합동이고, 물론 이제 지수에 있는 99승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일러 정리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19의 오일러 6하고 19 물론 서로소고, 19의 오일러함수가 물론 18이고, 그래서 6의 18승이 1이다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99는 18 곱하기 5에다가 이제 9를 더한 값하고 같고, 그래서 18승까지 한 게 1이기 때문에 6의 9승하고 같고, 이제 이 6의 9승을 더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6의 거듭제곱 숫자 중에서 이제 19법으로 좀 작은 숫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6을 제곱하시면 이제 36이고, 이제 19법으로 하실 때는 이제 38이 0이기 때문에 뭐 36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결국 제곱한 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또 구승을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 정리하시면 이제 1이 나오게 돼. 예,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이제 1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25의 99승을 이제 13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뭐 지금은 사실 이제 13법에 대해서 26이 물론 0이기 때문에 25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과 합동이고, 얘는 굳이 오일러 정리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1을 99승 했으면 또 마이너스 1이고, 물론 13법에 대해서 쓰시면 이제 12랑 같고, 그래서 이제 B는 12다. 예. 결국 이제 A, B를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결국 이제 X의 값을 이제 법 247에 대해서 이게 곱한 법에 대해서 결국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최종 마지막 질문이고, 결국 이제 A, B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제 쓰시면 돼. 예. 그래서 그냥 잠깐 구한 A, B를 여기 다시 써놓으면 그래서 아까 이제 A가 1이 나오고 이제 B가 12가 나왔고, 이걸 이제 곱한 법에 대해서 결국 값을 쓸 때는 뭐 1하고 여기 나머지 법들 물론 여기 2개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중국의 나머지 정리가 이게 쌍마다 서로소 조건을 갖고 있었을 때 쓰시는 거고, 물론 2개밖에 없는데 물론 서로소 관계 있고,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로 결국 마지막 답을 할 때는 1과 여기 나머지 법 다 곱한 거, 뭐 나머지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1하고 나머지 법 곱한 거 하고, 이제 이거의 여권, 19법에 대한 여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녀석은 이제 이게 곱해서 19법에 대해서 1이 되도록 결국 이제 법 19로 이제 13에다 이제 여권을 찾으시면 되는 것.
예, 그래서 결국 3을 곱하면 39고 결국은 38까지가 결국 0이기 때문에 39가 당연히 1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값 3을 찾아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더해지는 부분은 이제 12하고 이제 19 곱하기 19의 역원을 역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19에다 곱해질 값은 이제 법 13에 대해서 1이 되게, 그럼 이제 법 13으로 1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을 찾으시면 되고, 그럼 법 13으로 이제 19를 다시 쓰시면 뭐 결국 이제 6이랑 같고, 6이랑 곱해서 1이 되는 물건을 결국 찾으시면 돼.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이제 법 13에 대해서 1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값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찾고, 이런 값을 만족하는 이제 3을 찾아서 중군의 나머지 정리로 이제 답을 하시면 돼. 예.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쓰는 과정에서는 뭐 여기 13의 역원이나 이제 19의 역원을 구체적으로 찾는 계산까지 다 하시면 돼. 예. 예, 다음 서술형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뭐 점화관계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그거의 생성함수, 저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를 이제 찾아 쓰는 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점화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잠깐 써놓겠습니다. 결국 양변에 뭐 xn제곱도 다 곱하고 뭐 시그마 뭐 1부터 무한대까지도 이제 다 더하는 식을 결국 쓰시면, 그래서 xn승 다 곱하고, 예, xn승 다 곱하고 다 시그마를 1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취해준 것을 쓰시면,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뭐 다 시그마를 취해주시면 점화관계로부터 이제 얻은 등식이고, 그리고 이쪽 제일 오른쪽 변에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x의 전체 n승이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합을 쓰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이쪽 부분들은 뭐 여기는 x를 하나 밖으로 내면 x의 n 빼기 1승 곱하기 이제 밖에 x를 내면 x 곱하기 뭐 첨자가 이제 1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 n 빼기 1로 첨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0부터 철발하는 식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래서 여기 x를 하나를 밖으로 빼면 정확하게 이제 gx랑 일치하고, 여기는 지금 첨자가 1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0까지 있을 때가 결국 gx여서 gx에서 a0를 뺀 거랑 첨자가 1부터 시작하는 거랑 물론 같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요 식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물론 a0는 문제에서 이제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 1은 이항을 하고 뭐 gx를 이제 묻고, 그럼 1 더하기 x를 이제 나눠서 뭐 gx를 정리하시면 돼. 예. 결국 이제 등호 관계에서부터 이제 gx를 이제 구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fx를 그 gx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고, 예, 결국 뭐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x를 곱해서 이제 다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다 0이고 이 구간에서만 이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구한 gx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gx에다가 이제 x를 곱해서 적분 구간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예요. 예,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이제 x를 곱해서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고, 뭐 이 식을 뭐 여기 부분분수 쓰듯이 이제 나눠서 쓰시면 뭐 여기 앞에 거는 이제 로그로, 여기는 이제 이것분의 1로 뭐 적분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 끝아래 그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 gx 구하고 뭐 구한 gx에다가 이제 x 곱해서 적분을 해서 뭐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예, 뭐 다음 문제에서는 뭐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하는 게 이제 질문으로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n차 테일러 다항식은 예, 여기 뭐 a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시킨 식이고, 그 앞에 있는 개수도 일반적으로 n차식 앞에 붙은 개수가 n 팩토리얼 분의 n개 미분 개수값. 그래서 그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하려면 n이 3일 때까지에 대한 요 개수값들을 뭐 정확하게 구하시는 게 필요한 것.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코시 적분 공식도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복수함수 f가 이제 C 선상면 내부에서 뭐 해석적이고, 뭐 내부에 이제 Z0가 있을 때
요 선적분 값을 뭐 이렇게 쓴다. 그래서 뭐 여기를 곱해서 다시 승식이 뭐 다시 나와 있고, 결국 이 선적분 값을 결국은 문제가 여기 n이 3인 경우가 이제 문제에 나와서 이게 3팩토리얼 분의 뭐 3개 미분 가수값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선적분 값을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 그래서 다음 A형 이제 9번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x가 1과 마이너스 사이에는 그런 정의역으로 있는 요 실함수를 이제 0에서 이제 3차 테일러 방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아까 이제 x 3승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이제 상수항부터 x 3승까지만 이제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2의 x 빼기 1에 대한 뭐 전개식 뭐 그대로 쓰시고, 여기 1 빼기 x분의 1에 대한 전개식 그대로 쓰시면, 전개를 했을 때 결국 저희가 상수항부터 3차까지만 전개식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전개를 해서 이제 상수항부터 3차식까지만 결국 쓰시면 거기까지 쓴 게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제 3차 테일러 다항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전개해서 3차항까지만 개수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면 돼. 그래서 이제 3차 테일러 방식은 이제 그 전개식에서 이제 구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여기 지금 C가 정의되어 있기를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C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C에 대한 이 선적분 값을 묻는 게 이제 나머지 질문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복수함수 fz라고 이제 두시면, 이 복수함수는 물론 지금 이 C 선생님 내부에서 해석적이에요. 이제 유일한 특이점이 지금 1이고, 1이 지금 뭐 전부 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C 선생님 내부에서 이 함수가 이제 해석적이고, 코시적분 공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이 부분을 지금 뭐 FZ란 이름으로 잠깐 두시면, 뭐 얘는 물론 여기 뭐 1이 특이점, 1이 유일한 특이점이기 때문에 1이 안 들어가는 이 영역에서 물론 해석적인 상황을 이제 만족을 하고, 결국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다 보면 아까 사실 실함수로 보고 전개했던 거랑 이제 개수는 똑같이 나오겠. 그래서 아까 3차 테일러 방식을 실함수에서 구했던 거랑 개수가 이제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여기 3차 개수인 이제 3분의 5가 물론 여기 3팩토리얼 분의 이제 3개 미분 값하고 물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적분 값을 내는 게 결국은 Z의 4승분의 FZ에 대한 선적분 값을 묻고 있는 거고, 결국은 코시적분 공식에 의하면 n이 3인 경우에 대한 상황이어서 2파이i에다가 뭐 3팩토리얼 분의 요 미분계수 값을 곱하시면 되는데, 요 값이 요 계수 값하고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3분의 1을 여기다 넣으시면 최종 답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뭐 코시적분 공식을 쓰는 부분이나 요 계수값이 이제 아까 구한 요 3차 계수를 통해서 구하시는 그런 과정을 뭐 거치시면 돼요. 다음 뭐 대수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알파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지금 알파를 대입하는 이제 대입 진동형 사상의 이름을 이제 파이 알파라고 했고, 그 파이 알파에 대해서 이제 핵을 이제 px로 생성한 걸로 써놨고, 그 중에 이제 px가 이제 px를 찾는 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결국 대입 진동형 사상에 대한 결국 핵이기 때문에 결국 이 px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기하학당식을 물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px는 물론 이제 핵이라는 거는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는 게 다 모여 있는 거고, 물론 여기 정의역이 지금 PID고,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배수로 물론 이데알이 표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핵도 물론 다낭 이데알이고, 뭐 특정한 원소 하나로 표현이 될 거고, PX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애 중에서는 당연히 차수가 가장 낮아야 되니까 최소기하학당식을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저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는 유리계수 최소기하학당식을 찾는 게 여기서 묻고 있는 px를 찾는 거랑 물론 같아요. 물론 얘를 이제 거듭거듭 곱을 하시면 물론 이제 유리계수 다항식 중에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애를 물론 찾으실 수 있고, 그래서 계산을 뭐 한번 제곱을 하시면
물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 물론 이를 한 번 더 이항해서 양변도 제곱을 하시면, 그래서 전개를 했을 때 여기 상수항 이제 4가 나오고 이를 이항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 0이다라는 거를 제곱을 2번 거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알파를 x로 쓴 4차식이 당연히 알파를 근으로 갖게 돼. 그래서 여기 알파를 x로 바꾼 4차식, 이 4차식이 당연히 알파를 이제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하긴 얘기까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냥 소수 2를 가지고 저희가 아이젠스타 판정법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들이, 2가 물론 1을 나누지 않고 2가 4도 나누고 2도 나누고, 물론 2를 제곱한 4가 상수항하고 나눠지지 않으니까 소수 2로 이제 판정법을 쓰실 수 있고, 이제 소수를 2로 택해서 판정법을 쓰면 이제 기하 얘기도 하시게 돼. 그래서 기하도 맞고 결국 이제 알파를 근으로 갖는 것도 맞아서 정확하게 저 4차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는 최소 기하 당식에 해당한다. 이제 px는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상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아라 라는 상황. 사실 뭐 대입진동형 사상에 대해서 뭐 제1 도형 정리를 쓰면 뭐 정의역이랑 핵을 자른 게 뭐 치역이랑 동형이고, 이 대입진동형 사상에 대한 치역은 결국은 이 x자리마다 다 알파를 넣기 때문에 결국은 치역이 이렇게 되고, 뭐 지금 알파는 물론 대수적이기 때문에 얘 자체도 물론 체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가 Q에 대한 몇 차 확대체인지를 따져보시면 결국 아까 저기 최소 기하 당식의 차수가 결국 4차식인 거 이미 확인했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4차 확대체고, 결국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뭐 다 알파의 거듭 제곱꼴로 이제 물론 쓰실 수 있고, 기저를 알파의 0승부터 알파의 3승까지를 쓰신 물론 기저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그리고 이 알파는 결국은 해 역할을 하는 애를 결국 알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으실 때 잠깐 베타라고 써볼게요. 저희가 이제 x를 대표 원소로 갖고 있는 원소를 쓰시면 물론 얘가 항상 해 역할을 한다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처음에 그 찾은 저 px에 대해서 결국 해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베타는 저 4차식에 넣으면 물론 이제 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뭐 구체적으로 이제 원소를 줬을 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원소를 줬을 때 뭐 얘를 베타가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쓰시면 이제 베타 빼기 2가 될 텐데, 그럼 베타 빼기 2에 대해서 결국 여건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항식 이름 대신에 이렇게 써보시면 이거에다가 곱을 시켜서 1이 되는 물건을 이제 찾아오시면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목과 나머지를 찾아오시면 되고, 결국 여기에 개수들을 결국 맞춰줘서 결국은 뭐 곱해서 4승이 나오는 몫을 찾으면 베타 3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나머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베타 3승이 나오고, 여기 베타 3승 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 베타 3승을 없앨 수 있는 항이 또 필요하고, 그럼 이제 플러스 2 베타 3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베타 3승이 필요하고, 이제 마이너스 4 베타 제곱 항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로 이제 개수가 맞았어요. 결국 이제 여기까지 전개하시면 되겠고, 이걸 전개를 하면
그래서 찾은 목하고 결국 전개를 하면 여기까지 계속 이제 맞도록 이제 전개가 되어 있을 거고, 결국 2까지 더해서 결국 0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지면 물론 마이너스 2, 예, 여기까지는 물론 마이너스 2고, 결국은 저희가 곱해서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가 나눠지면 되겠. 그래서 그걸 찾고자 하는 곱셈 여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나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저 주어지는 원소에 대해서, 여기 주어지는 이 원소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그래서 이런 다항식 표현으로 다시 쓰시려면 결국 이거를 세제곱하면 x3승이 개수에 붙을 거니까 x3승, 여기 베타에다가 2배라면 2x가 개수에 붙을 거니까 뭐 답을 쓰실 때는 그대로 x3승, 그러니까 x3승에다가 2x를 뭐 마이너스 1을 나누고 뭐 상수항, 그러니까 대표원소를 이렇게 쓰고, 요 원소가 이제 찾고자 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다 라고 하시면, 예, 그래서 요걸 그대로 곱해서 1인 걸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좀 개수가 마이너스 2, 1, 2예요. 예. 예.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 개수야. 예. 1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찾은 원소를 뭐 직접 뭐 x 빼기 2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게 뭐 지금 저희가 찾은 요 여건이 여기 주어진 원소하고 직접 곱을 했을 때 이제 1이 된다. 물론 상환에서는 대표 원소가 1인 게 1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요 여건이 뭐 직접 곱을 했을 때 뭐 1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대표 원소끼리 곱하고 1을 뺀 게 K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 그래서 이게 대표 원소들끼리 곱을 해서 이쪽 대표 원소하고 이제 뺀 게 K에 들어간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하시면 돼. 근데 뭐 실질적으로 아까 그렇게 찾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계산을 다 하시면 PX의 이제 상수배 형태가 되고, 물론 PX는 당연히 K에 들어가 있. 물론 이제 유리수를 곱해도 당연히 K에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의 곱을 1이랑 뺀 게 이제 K에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이 둘의 곱이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결국 이게 찾고자 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다. 예. 결국 얘를 어떻게 찾았느냐라는 상황은 결국은 이 0이 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원소랑 뭐 직접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뭐 우변에 나와 있는 상황이 1이 되도록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 예. 뭐 다음 위상 문제는 뭐 성분, 연결 성분을 묻는 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뭐 필요한 개념을 여기 잠깐 만약에 이제 A라는 집합이 그 뭐 등호도 없이 완전히 더 작게 포함되는 뭐 계집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저 A를 분할하는 방법은 없는 거가 돼. A를 분할하려면 A보다 뭔가 더 작은 계집합을 이용해서 뭔가 분할을 해야 될 텐데, A보다 완전히 작은 계집합이 전혀 없다면 A를 분할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당연히 연결의 개념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연결의 개념을 뭐 저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시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이면서 계집합, 해집합이 다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이제 성분이 된다. 뭐 당연히 그래서 여기 계폐가 결국 다 되는 상황이면 더 큰 거를 썼을 때, 만약에 얘가 A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뭐 A보다 이제 더 큰 애가 오게 되면 결국은 그 녀석은 A하고 A 여집합으로 당연히 나누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미 얘가 이제 계폐가 이제 다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여집합 부분으로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A하고 이 여집합 부분으로 당연히 B가 분할이 일어나고,
당연히 이런 B는 연결 개념이 당연히 없게 돼요. A가 개폐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것 중에서는 연결인 개념이 당연히 없다라는 거고, 결국 A를 포함하는 연결성은 결국 A가 가장 큰 거고, 결국 A 자체가 이제 성분의 개념을 갖는다가, 그래서 결국 더 큰 B가 오게 되면 이 A하고 이 A의 여집합 부분으로 당연히 나눠지게 돼. 이거하고, 그래서 이런 애하고 이런 애로 B가 당연히 나눠지고, 그러니까 분할이 일어나고, 당연히 더 큰 B는 당연히 비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연결과 개폐 개념이 다 있으면 또 성분의 개념을 갖게 돼. 그래서 뭔가 연결성을 이런 상황으로 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개폐 개념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 뭐 성분의 개념을 확인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위상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타우 U는 이제 실수집합의 보통 이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고, 이제 F1은 X의 가우스, 여기 지금 F2는 마이너스 X의 가우스, 뭐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상에 있는 뭐 U들을 이제 F1으로 역상한 거나, 이제 보통 이상에 있는 U들, 그러니까 열린 개 구간들을 이제 뭐 F2로 역상하고 F1으로 역상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 실수집합의 이제 부분기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의가 돼. 그래서 결국은 역상들을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 F1은 지금 가우스 X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F1이고, 결국 열린 개 구간을 역상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론 정수점에서 양쪽으로 이제 2분의 1 반경을 벌려서 결국 역상을 시키다 보면 F1을 가지고 역상을 시키다 보면 뭐 0에서 위아래로 2분의 1 불리고 역상을 시키면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고, 물론 여기 1에서 2분의 1을 위아래로 벌린 개 구간에 대해서 역상을 시키면 이런 1, 2 구간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정수점에서 여기 뭐 총 1간격이면서 왼쪽 점이 들어가고 오른쪽 점이 안 들어간 이런 타입의 역상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저기 타우의 원소다, 타우의 원소다라는 거를 지금 뭐 알고 가시면, F2는 이제 마이너스 X의 가우스 값이고, 마이너스 X는 결국 이런 상황으로 그려질 텐데, 그걸 가우스 값들을 취하면 뭐 이런 값들이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X를 가우스 취한 이제 F2라는 함수고, 그 F2를 결국 역상들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열린 개 구간의 역상을 역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역상을 시키면 요 구간이 나오고, 뭐 여기 0에서 위아래로 2분의 1을 벌려서 역상을 시키면 이런 애들이 나오게 돼. 얘는 반대로 왼쪽 점이 안 들어가고 오른쪽 점이 들어가는 애들이 역상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F1이나 F2나 열린 개 구간을 역상을 시키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정수점보다 위로 아래로 2분의 1씩 벌린 그런 열린 개 구간을 역상을 시키다 보면 이런 애들이 역상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왼쪽 점이 들어가고 오른쪽 점이 안 들어간 것들도 나오는 거고, 반대로 왼쪽 점이 안 들어가고 오른쪽 점이 들어가는 이런 애들도 나오게 된. 결국은 그 역상을 시켜놓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제 부분기저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했고, 결국 좀 부분기저를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가 될 텐데, 기저 원소 중에는 지금 이런 애들을 교집합한 애들이 결국 나오게 돼. 결국 이런 걸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양쪽 점이 다 안 들어간 구간 형태가 나오게 돼. 이런 걸 교집합을 하는 것들 다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기저에 이런 타입의 원소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 그리고 또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만약에 이런 것들도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정수점이 딱 교집합에 남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교집합을 시키면 단점 집합일 그런 게 나올 거고, 뭐 또 여기 2가 딱 나오게 하는 물론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정수들이 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타우에 있는 기저 형태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한 건데, 그냥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F1을 가지고 역상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왼쪽 점들이 들어가 있는 타입들로 나오고, F2를 가지고 역상을 시키시면 오른쪽 점들이 들어간 애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지금 부분 기저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부분 기저를 가지고 기저를 만들려면 교집합을 시킨 애들까지 봐야 되고,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양쪽 점이 다 안 들어간 것들도 나오고, 딱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시키면 정수점이 딱 하나만 교집합에 나오는 것들도 나오게, 그래서 기저 타입을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일간격으로 써져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정수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들이 일간격으로 써져 있으면서 양쪽 점이 다 안 들어가 있는 타입이거나 정수 단점 집합 이런 것들이 기저 상황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타우에 있는 기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위상 공간에서 지금 루트 2를 갖고 있는 뭐 성분을 찾는 게 지금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루트 2를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작은 계집합을 좀 찾아보시면, 루트 2는 결국 1점 얼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지금 루트 2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루트 2를 갖고 있고, 사실 얘보다 더 작은 계집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루트 2를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그래서 지금 요 1, 2 구간은 이제 루트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고, 완전히 더 작은 형태의 계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예요. 더 안쪽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우 연소가 이제 없고, 결국 루트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얘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연결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 제가 성분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폐 집합을 다 만족하고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연결 개념하고 개폐 집합이 다 되는 개념을 확인하게 되면 그건 성분이 돼요. 그래서 개폐 집합의 개념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미 계집합은 되어 있어요. 이제 기저꼴이기 때문에 계집합은 되어 있고, 그 폐집합 얘기를 더 확인하면 결국 여집합을 구하면, 1, 2 구간의 여집합을 결국 구하면 여집합이 이제 1보다 왼쪽 방향이나 2보다 오른쪽 방향에 있는 이 상황들이 다 있는 게 결국은 이 여집합이고, 그 여집합들은 얘 같은 경우는 뭐 0에서 1까지, 뭐 마이너스 1에서 다시 뭐 0까지 이런 타입으로 생긴, 아까 F2의 역상으로 나온 이런 꼴들, 그런 꼴들을 다 모아서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모아서 쓸 수 있고, 이런 애들도 물론 이제 계집합이고, 그거의 합집합 형태로 쓸 수 있는 여기 왼쪽 방향 당연히 계집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보다 큰 쪽 방향도 이런 애들 다 모으면 되니까 2에서 3까지, 뭐 3에서 4까지, 뭐 이런 걸 다 모으면 이 이상이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타입을 이용해서 이 이상부터 다 모으고, 뭐 이런 애들을 왼쪽 방향에서 다 모으게 되면 결국은 이런 애들을 계집합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그래서 결국 여집합을 시킨 것도 이런 기저 형태들의 합으로 쓸 수 있고, 여집합의 상황도 결국 다 모아봤자 계집합이 된다. 예. 폐집합이에요. 예. 결국은 계집합, 폐집합이 다 성립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연결 개념도 확인을 했고, 연결도 되어 있고 개폐 개념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성분, 연결 성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이제 성분을 찾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이제 집합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내부하고 이제 폐포를 뭐 이제 답을 해주는 게 이제 남은 질문의 하나인데, 지금 주어지는 집합이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게 지금 주어지는 집합이고, 지금 내부랑 폐포를 질문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는 이제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계집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까 썼듯이 이제 계집합은 이런 꼴들하고 이제 단점 집합들이 계집합이야.
그래서 정수로 되어 있는 단점집합이거나 여기 일간격으로 되어 있는 열린 구간 형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집합의 꼴들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1, 2 구간 당연히 속에 들어가요. 1, 2 구간 당연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단점집합 1이나 단점집합 2도 당연히 속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결국 여기 1, 2 포함한 이 구간 형태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계집합 중에 있고, 근데 나머지 여기 뭐 0점 몇 같은 애를 가지려면 0점 몇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최소한 이만큼 사이즈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0.7이나 뭐 0.8이나 뭐 0.9나 그런 애들은 걔를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 아무리 작은 걸로 가져와도 얘고, 걔가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내점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1부터 2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 결국 단점집합을 이용하거나 1, 2 개구간을 이용하면 당연히 내점이 될 수 있고, 여기 0점 몇들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 가장 작은 것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점이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1부터 2까지만 결국 내부점에 해당한다. 예. 그다음 그 페포는 밖에 있는 점 중에서 이제 밀착점이 될 만한 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 2보다 큰 애들은 뭐 2점 몇이 되면 뭐 여기 뭐 2, 3 구간 같은 걸 쓰면 되니까 당연히 2보다 큰 쪽에 있는 값들은 뭐 적당한 개구간을 이용해서 당연히 안 만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2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를 보면 0.1 같은 애를 보면 0.1 같은 애는 역시 가장 작은 계집합이 얘인데, 뭐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갖고 와도 당연히 만나고 있으니까 0점 몇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도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갖고 와도 만나고, 이런 애도 이제 페포에 넣어주면 되겠.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는 단점집합 0이라는 계집합이 당연히 있고, 0은 당연히 단점집합 0을 가지고 오면 주어진 집합하고 당연히 만나지 않아요. 물론 0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도 당연히 적당한 개구간으로 찾아오면 당연히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0점 몇들은 이제 넣어주면 맞고, 그래서 0보다 큰 애들까지 더 넣어주면 되고, 2보다 큰 애들은 해당이 없다. 예. 그래서 여기 0점 몇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더 넣어주는 게 페포가 된다. 예. 예. 결국은 0.1, 0.2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가장 작은 계집합은 얘고, 얘도 주어진 집합하고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형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A형 마지막 문제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F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제 여기 -1부터 1까지 있는 값 중에서 이제 fx가 0이 되는 그런 x를 모아서 s라는 집합, s라는 이름으로 놨어요. 지금 박스 안에 지금 명제 p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박스 안에 적혀져 있는 명제에 대해서 대우 명제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를 보시면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것이거나 이것이면 뭐 유한집합이다 라고 써져 있고, 대우 명제를 쓰면 이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s가 이제 무한집합이면 결국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 적당한 원소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s가 무한집합이면 적당한 x0가 존재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결국은 0이 되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그런 적당한 x0가 있다. s가 무한집합이면 적당한 x0가 존재해서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해야 되니까 0이 되는 그런 값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쓰시면 적당한 x0가 존재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대우명제고, 결국 증명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대우명제가 당연히 동치명제이기 때문에 결국 대우명제로 이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한집합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x0를 찾아주시면 뭐 지금 여기 A형 12번 문제를 해결하게 돼. 그래서 이제 무한집합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함수값도 0이 되고 미분계수값도 0이 되는 그러한 원소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원소가 이제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같지 않은 원소들, 서로 다른 원소들, 뭐 그걸로 이제 수열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돼. 그럼 물론 이제 수열을 구성할 수 있고, S 자체가 제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 수열 자체도 이제 유계 수열이 돼. S 안에서 이제 수열을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계 수열이 되고,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당연히 존재하게,
그리고 이제 그 수령 값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수열에서 이제 수령 값이 있을 텐데, 요 값이 저희가 아까 대우명제에서 원하고 있던 그 x0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요 점이 f에 넣어도 0이 되고 미분계수도 0이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 어쨌든 여기 수열 자체는 S에서 구성시켰고, 당연히 거기서 뽑아온 부분수열도 당연히 S에 있는 원소들이고, S에 있는 원소들은 다 S의 조건제시법을 당연히 만족을 해서 함수값들이 다 0인 애들이야.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연속이요. F 자체는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까지 있었고, 연속 개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x0로 수렴하는 수열 ANK에 대해서 뭐 함수에 넣은 거의 극한이나 이 함수값이나 같다. 이제 연속이니까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각각이 다 0이니까 뭐 극한을 취한 결과도 당연히 0이다. 그래서 fx0가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0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f에 대한 미분 가능성도 이미 문제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요 평균 변화 모양에 대한 극한값하고 이제 미분계수 값도 이제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 지금 fx0가 0인 거 방금 확인을 했고, 그다음 fank는 뭐 S에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다 0이에요. 그래서 분자 자체가 이제 0끼리 뺀 거고, 분자 자체는 지금 0이고, 이 분모 자체는 뭐 가까이 갈 뿐이고 0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만 0이고, 결국은 극한값도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x0의 미분계수 값도 0이다를 확인을 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볼차노 정리에서 이제 수렴성이 보장되고 그 수렴값이 있는데, 그 수렴값이 대우명제에서 원하는 그 x0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우명제를 이렇게 쓰시고, 아까 볼차노 정리에 있는 수렴값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얘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저희 쉬었다가 B형 문제들 확인하겠습니다.